안녕하십니까. 도선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.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운명에 답이 있다입니다. 오늘 강의는 아마 지금까지 운명을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운명이 있죠. 운명이 80%가 정해집니다. 그 정해지는 과정도 있고 또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대개 운명은 운명을 개척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.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. 개척이라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.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까?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습니까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. 누구나 80%까지 정해집니다.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 하니까 상당히 내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운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정해진 내 운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여부가 결정되니까 오늘 강의는 다른 날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운명이 80% 결정된다고 그랬는데요. 그러면 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? 누구나 태어난 연월일 시가 있죠. 이것을 사주라고 그래요.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. 사주팔자는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거죠. 그래서 이 연월일 시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80%까지 정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각자가 이 정해진 바가 틀리기 때문에 다 운명이 누구나가 다 틀려요. 우리 생김새 틀리고 말하는 거 틀리고 성격 틀리고 다 틀리듯이 이것이 다 틀립니다. 누구나가. 그래서 이 틀리는 것은 왜 그러냐? 자연의 이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똑같은 것 같지만 자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활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명이 다 다른 겁니다. 그 자연 활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은 정해진 운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명리학을 하는 학자에게, 명리학 학자, 사주팔자 풀이하는 학자에게 의뢰를 해보다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자, 지금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험을 본다, 국회의원에 출마한다, 대통령에 출마한다 등등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은 얼마만큼 가지고 태어났는가, 명예는 얼마만큼 태어났는가, 자손은 어떻게 두는가, 자손들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, 이것까지도 사주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가 이게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융통해 쓰느냐. 가령 결혼을 해야 돼요. 그 남녀의 궁합을 우선 봐야 되죠. 궁합을 봐서 궁합이 참 좋다 하면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궁합이 좋지 않아요. 그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좋지 않을 만큼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을 때는 결혼을 하면 안 되죠.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 애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떼어놓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것은요, 서운한 건 잠깐이에요. 미래가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 서운한 건 잠깐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잠깐을
생각하느라고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때는 하면 안 된다. 자손의 미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. 일전에도 그런 분이 오셨었어요. 이미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사주팔자와 궁합을 이제 다른 가족들이 보는 끝에 보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신부라 그러나요? 새 신부 운명이 아주 좋지 않아요.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근데 이 남자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궁합이 더 나쁘다 보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. 그 운이라도 좋으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는데 이 궁합과 운이 운명적으로 안 맞으면 아주 불편하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여성은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지만은 이 남자는 그 여성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.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. 왜냐? 자손 미래를 위해서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뛰어노느냐 이래요.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 먹으면서 더 불행해지는 것보다 그래도 당장 헤어지면 좋은 사람을 서로 시기가 좋은 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. 제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당연히 고민이 되죠.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이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. 그런데 사실대로 얼마 못 갔어요. 얼마 못 가서 헤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.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 때는 평생을 누구나 떠나 등골 빠지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여성도 그 좋은 사람이 있어요. 그 짝이 다 있습니다. 그런 사람 만나면 돼요. 요즘에 정말 속된 말로 처녀 총각이 어디 있습니까? 옛날 같으면 뭐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고 여성이 무조건 참았으니까 불만이 있든 없든 살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합니까? 그러니까 그건 잘된 일이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. 그래서 한 가정에는 부부가 같이 풀어봐야 돼요. 그래야 정확히 나옵니다. 또 많은 사례가 엄청 많죠. 저에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명을 보러 오기 때문에 사례가 많은데 가령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앞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중단하는 게 좋겠다. 근데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잘 될 거로 판단하는 거죠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? 이젠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망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면 가지고 있는 걸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계속 사업하다 보면 또 다시 망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 말을 듣고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. 절대적으로. 그런데 제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줬는데 말을 안 듣는다.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 이게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.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융통성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그래서 결정되는 거예요.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많이 오죠.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요. 또 많이 오겠죠. 그런데 제가 당선된다. 그러니까 80% 이상 당선된다 하면 거의 그렇게 돼요.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왜 그러냐? 상대가 이 사람 운명보다 더 좋을 때에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만큼 좋은 사람이 많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은 거죠. 80% 된다 그러면은.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제가 된다 그러는 사람은 다 됐어요. 지금까지.
안 된다 그래서 안 됐어요.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전 국민이 98% 국민이 다 그분이 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조상묘자를 가거나 그 사주팔자를 보거나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것이 제가 이분이 대통령 될 운명이 안 된다라고 그분이 97년도부터 대선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제가 96년도에 이미 그 조상묘를 가서 보고 다 예측을 해보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만 안 된다 그랬는데 끝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단 말입니다. 그렇게.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. 시험에 합격이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돼.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. 근데 저 대개 이걸 보러 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저는 하거든요. 원칙대로 얘기해 주니까. 왜냐? 원칙대로 얘기해 줘야 그 기준 삼아서 저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. 이걸 우유부단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, 그 기준이 어떻게 삼아야 될지 몰라요.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서운할 땐 서운하더라도 얘기를 해줍니다. 그것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. 근데 가령 이게 보고도 틀릴 수도 있어요. 그 왜 틀리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주를 가령 시를 잘못 말했다든가 양력을 음력을 했다든가 음력을 양력을 했다든가 이러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틀리는데요? 틀릴 리가 없죠. 그 다시 이제 확인해 봐요. 그러면 그거 봐요. 시를 가령 밤에 났는데 낮에 난 거로다가 풀어본다든가 이 2시간마다 다른데 이렇게 완전히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. 운명이 시에 따라서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. 정해지는 거는 그렇게 되면 80% 정해지지만 시까지 알면은 100%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80%라고 그러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틀리는 경우도 있다. 이것은 서로 오해가 돼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면 다른 걸 풀어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이런 사실은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결혼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출마 이런 일을 이것을 보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.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할 때에는 미래가 내가 어떻게 정상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실패할 경우가 많죠.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? 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 운명을 봐야 돼요. 특히나 하는 일이 다른 사람도 다 안 되는데 분명히 이거를 알고 하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요즘 세상에 정말 안 된다는 일이 많은데 이 운이 나쁜 사람이 하게 되면 더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이죠.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운명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답이 있는 겁니다. 이 사실은요, 우리나라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전 세계에도 똑같습니다. 다만 풀어보는 방법은 각 나라의 날짜가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춰서 풀어봐야 돼요. 우리나라 기준이 세계 중심의 세계의 중심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중심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치가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가 우리나라 사람만 정확하게 맞아요.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면 딱딱 다 맞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팔자 푸는 이 공식을 세계적인 상품으로도 가능합니다. 지금 우리 국민들조차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요. 우리 국민들이 이 운명을 활용해서 실패보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면은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알게 되면은요, 전 세계인은 이거 환호합니다. 지금요,
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확신을 못 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어요. 확신을 못해서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나라 국민들이,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운명 80%, 미래의 80%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환영할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주팔자 푸는 거 몇만 원 안 주고 풀잖아요. 그죠? 비싸봐야 20만 원이야. 그리고 잘 본다는 사람은 10만 원이고, 못 보는 사람, 뭐 대충 보는 사람들은 뭐 만 원서부터 3만 원, 뭐 이렇게 5만 원. 이게 기준이 없어요. 그런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미래 80%를 알려준다, 성공 여부를 가르쳐준다 하면은요, 아마 이거 100만 원, 몇백만 원이라도 이거 볼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. 이게 누구나가, 야,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를 정확히 미래를 알려준다 하면은요, 이거는 비싼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명리학자들은 대학자죠. 저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팔자를 제대로 잘 풀어서 말해주는 학자는요 큰 학자입니다. 어느 스승보다도 더 큰 스승이에요. 왜냐? 세상에 자기 부모도 이 정확성을 알려줄 수 있나요? 네가 무엇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공부를, 어떤 전문성을 가지면 네가 성공한다는 말을 부모님이 해나요? 못합니다. 모르니까. 그러나 이 운명 미래학 예측을 하는 명리학자는 이걸 알잖아요. 그리고 얘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시키면은 앞으로 미래가 성공하고 밝은 인생이 된다. 행복하게 산다. 천직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줘. 이거 외에 더 좋은 일이 어딘가요? 그러니까 명리학자는 대학자예요. 학교에 가보세요. 대학교 어느 유학을 가도, 어느 대학을 가도 누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대학이 있나요? 그것은요 지금 하는 공부는 어떻게 보면 수가 겉핥기입니다. 어제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앞으로 미래 시대는 지금 하고 있는,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건 뭐냐?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연구한 게 그겁니다. 자연을 활용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자연 활용법이라는 건 풍수지리학이고 운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. 행복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이게 운명을 말하는 건데,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밖에 이걸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성공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정확히.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것을 어떤 기독교니 어떤 종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, 미래에 예수님이, 하나님이, 부처님이 이 답을 알려줍니까? 그 어리석은 겁니다.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큰 스승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무시하거나 미시지라고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. 이건 과학입니다. 자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학이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 더 큰 스승은 없고 더 훌륭한 성공법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제가 운명의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운명을 활용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관계라든가 또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승진이나 또 당선 이런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고, 요즘에 어려운 시대입니다.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젠 우리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오늘 운명의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